썰 오늘도 KBS 정현호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방송일이 KBO 개막일이었는데 한 주가 지났습니다. 네. 초반 롯데의 돌풍이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뭐 돌풍치고는 좀 아쉽긴 한데 현재 7대4까지 또 추격을 했거든요. 예. 그 와중에 또 이제 오늘 최근에 롯데에서 가장 핫한 아이콘인 정훈과 마차도가 또 적시타를 쳐서 추격을 했고 예. 6회 초 현재 두산의 공격이 진행 중인 가운데 7대4로 아직까지는 두산이 이기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롯데가 5승을 거뒀잖아요. 예. 이 5승 중에서 역전승이 3번 있었거든요. 아직도 이닝이 지금 6, 7, 8, 9회가 남아있고 특히나 7회 이후에 롯데가 아주 강한 면모를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 석점차 리드, 두산으로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리드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어쨌든 롯데 분위기가 워낙 지금 좋습니다. 네. 근데 또 어쨌든 오늘 홈에서 어떤 경기 펼칠지 또 기대가 되네요. 근데 오늘 그 이대호 선수가 갑자기 경기 중에 빠지게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회 초 수비를 앞두고서 이대호 선수가 신봉기 선수로 이제 교체가 갑자기 됐는데요. 롯데 구단 측에서는 이 어지럼증을 이대호 선수가 호소해서 이제 병원에 후송이 됐다고 합니다. 좀 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오늘부터 롯데가 지난 시즌 챔피언인 두산을 상대로 해서 주중 3연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6회 초 7대4로 아직 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3연전에도 많은 관심이 모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요즘 롯데의 돌풍이 진짜 광풍이다 싶을 정도로 앞서고 있잖아요. 이제 그 성민규 담장 부임 이후에 많은 게 바뀌었는데 네.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레전드 MLB에서도 꽤 레전드인 프랑코 코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코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최근 현대 야구에서는 코디네이터다. 이제 뭐 데이터라든가 심지어 생체역학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선수들이 뭐 팔각도가 이렇게 가야 된다, 몸의 회전이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걸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 롯데 돌풍의 힘에는 연구와 분석의 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랑코 코치가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현재 미국에서도 저녁에 한국 프로야구가 중계되고 있는데 ESPN이 KBO 리그 개막 첫 주 결과를 반영해가지고 이 파워랭킹 업데이트했는데 롯데가 5위에 있더라고요. 네, ESPN이 앞으로 매주 이 KBO 리그 파워랭킹을 발표를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키움 히어로즈가 1위에 올랐고요. 개막 전에 8위에 랭크가 됐었거든요. 롯데자이언츠가 예. 5위까지 3계단 상승을 했는데 특히나 ESPN이 이번 주에 지켜봐야 할 한 가지로 이 롯데자이언츠를 뽑기도 했었습니다. 개막 후에 5연승에 달린 롯데가 지난 시즌 챔피언인 두산을 만나는데 롯데의 실력이 진짜인지를 검증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고요. ESPN이 굉장히 이 중계를 하면서 조금 더 이 KBO 리그에 대해서 많이 또 소개하고 또 이런 전망이나 예상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디테일해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 중에서 꼭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중에 이 롯데 댄 스트레일리의 호투를 또 꼽기도 했었는데 이 스트레일리의 과거 메이저리그 이 경력을 함께 소개를 하면서 또 이 지난 11일 SK전에서 삼진 11개를 잡고 무실점 호투한 얘기까지 아주 또 자세하게 소개를 해서 또 굉장히 눈길을 모았었습니다. 네, 이게 다 미국의 야구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 프로야구가 7월 개막을 염두에 두고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면서요? 예, 메이저리그 구단주들이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제시한 7월 정규리그 개막 방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주간부터 리그를 시작한다 그래서 이 방안을 놓고 이제 그 사무국과 선수 노조가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합니다. 근데 7월 개막이면 경기 수는 당연히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162경기에서 무려 80경기가 줄어서 82경기 팀당 이렇게 줄 거고 이제 준비 기간이 스프링 캠프가 스프링은 아니지만 6월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서머 캠프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리그 간의 이제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로 리그를 나누는 게 아니라 합쳐서 10개 팀씩 동부, 중부, 서부 팀 간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리그를 나눈 다음에 대신에 포스트 시즌 출전팀을 4개 팀 늘려서 14개 팀으로 조정해서 경기를 치를 방안이랍니다. 아마 무관중으로 치러지겠죠? 뭐 거의 대부분 예상하셨겠지만 당연히 무관중이고요. 그만큼 입장료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입의 절반을 선수들과 공유하기로 했답니다. 뭐 기타 이제 중계권이라든가 이런 기타 수입들을 선수들과 공유하면서 임금 삭감함을 좀 이제 공유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선수 노조의 생각은 좀 달라요. 네. 3월 달에 이 메이저리그 사무국하고 코로나19 임금 협상을 이미 마쳐서 임금 삭감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받아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아직까지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미국 프로야구도
잘만 이루어진다면 7월에 개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 밖에 코로나19 관련된 스포츠 소식들 김지한 기자가 짚어주시죠. 네, 국내 프로야구와 프로축구가 지난주에 개막을 했죠. 그리고 모레부터는 국내 여자 프로골프 투어 대회가 전 세계 투어 최초로 재개가 되고요. 하지만은 최근에 또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불안정해졌잖아요. 예. 그래서 당초 어제 예정됐던 이 8개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의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입촌이 일주일 연기가 됐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아까 이 스포츠 타임라인에서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이 WBC 대회 취소 가능성이 좀 커진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반대로 유럽 프로축구 재개 소식이 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가 이번 주말부터 무관중으로 리그를 재개하기로 했고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도 다음 달에 재개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일정을 계속 짜고 있고 유럽 현지에서 관련 지금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분데스리가 2부 선수를 비롯해서 드문드문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 각 리그들이 계획했던 그 시점에 시즌을 치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볼 일입니다. 그래도 조금씩은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스포츠 전설의 스토리썰 레전썰로 이어가 볼 텐데요. 지난주에 두 분이 개막일, 야구 개막일에 맞춰서 이종범, 이승엽 두 야구 전설들의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못했는데 오늘 두 선수 얘기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코너를 레전썰을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늘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또 모자랐던 적은 없어요. 네. 저희 이야기가. 늘 스포츠 전설 이야기하면은 네. 이게 또 그 묘미 아닙니까? 그렇죠. 또. 네. 지금 근데 롯데가 한 점 더 추가했네요. 아, 네네. 네, 7대5. 전준우 선수가 솔로 홈런을 쳤는데 예. 역시 이렇게 되면 저희가 롯데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파죽이 계속 이어질지 네. 아니면 무섭긴 파괴될지. 하네, 진짜. 네. 그냥 혹시 종종 들어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날 때쯤 네. 또 어떻게 될지 예. 또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자, 어쨌든 두 선수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뭐 국내를 평정한 이후에 일본 무대에 도전한 게 공통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일본에서 두 선수 활약 어땠어요? 일단 이종범 같은 경우는 입단한 직후에도 공격력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어요. 사실 일본 프로야구는 유격수 하면 전통적으로 수비는 강하지만 타격은 좀 약한 선수들이 많았는데 입단하자마자 3할 언저리의 타율과 홈런 그리고 도루까지 기록하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는데 이 유격수 수비에서 좀 실책수가 많다라는 비판이 좀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진출 이후에 6월에 이 가와지리 선수한테 몸에 맞는 공을 맞으면서 팔꿈치 부상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이 팔꿈치 부상 때 한국 팬들이 가와지리 선수를 비난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이 가와지리 선수는 그 당시 맞춘 공이 변화구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빈볼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후에 직접 병원에 아버지랑 같이 찾아와서 사과를 했을 정도니까 빈볼은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 얘기가 나왔던 게 이 호시노 감독과의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랬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이 스타일의 차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김웅룡 감독이 있었던 해태에서는 김웅룡 감독이 되게 엄해 보이지만 스타 플레이어들은 철저하게 방임하면서 자유를 주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호시노 감독은 이종범 선수가 부진에 빠지면은 이것저것 조언도 해주고 약간 이렇게 도움도 주는 스타일인데 이게 또 이종범 선수랑 잘 맞지 않았던. 그러니까 약간의 그 스타일의 차이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해를 가했다든가 이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04년부터 8시즌을 활약을 했었고요. 2006년에 요미우리에서 아주 또 좋은 활약을 펼쳤고 그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에 2005년에 일본 시리즈에서 4경기에 나와서 홈런 3개를 치면서 이 지바 롯데 마린스의 31년 만에 우승을 이끌었고요. 그때 이 일본 시리즈에서 5할 4푼 5리, 그러니까 11타수 6안타를 쳤었어요. 네. 그 당시에 굉장히 아주 좋은 기록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일본 요미우리에 바로 그 다음에 가서 홈런 41개 치고 그때 3할 2푼 3리에 102타점. 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007년에 요미우리 역대 제70대 4번 타자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는 이승엽 선수가 나름대로 이 성공 가도를 달렸는데
이후에 이 이승엽 선수가 이 왼손 그 엄지, 그러니까 인대 통증이 이제 도지면서 그해 2007년 10월에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이후에 이승엽 선수가 좀 후유증을 겪으면서 좀 설상가상 2008년 같은 경우는 홈런 8개에 그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2009년, 2010년에 특히나 이제 1군보다 2군에 조금 더 오래 있으면서 또 이승엽 선수가 좀 많이 이제 부침을 겪었고, 2011년에 오릭스와 계약을 했지만은 그때도 조금 그 전에 비해서 뭐 타격감이라든가 좀 힘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부침을 겪으면서 결국은 한국으로 2012년에 이제 삼성 라이온즈 복귀를 했는데 전성기 때만큼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지바롯데 우승이라든가 뭐 그렇죠. 2006년도의 활약, 또 요미우리 4번 타자 이런 임팩트 있는 순간들에 대한 강렬한 기억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일본 팬들한테 많이 또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아주 또 강렬했었던 그런 이승엽이었습니다. 이 이종범 선수와 이승엽 선수가 메이저리그에도 한번 도전했더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치로 정도의 존재감 보일 수 있었을까요? 냉정하게 봤을 때 이치로만큼은 아니지만 저는 오히려 강정호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피지컬이 좋고 그다음에 다이나믹한 플레이라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의 스타성을 보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발 빠르고 또 어깨가 강한 걸로 봤을 때는 강정호랑 좀 비슷한 스타일이다. 다만 이제 내야수로 정착을 하지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외야에서 빠른 발과 강한 어깨로 호타준족의 이미지를 보였다면 아마 메이저리그에서도 적당한 타율과 두 자릿수 홈런을 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게 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승엽 선수는 어떤가요?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또 2006년, 2007년에 미국에 굉장히 가고 싶어 했던 그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결국은 일본에 계속 있었고, 메이저리그에 갔었다면은 뭐 40개 홈런, 뭐 50개 홈런 이렇게까지는 좀 쉽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한 20개에서 30개 홈런 정도 치면서 한 5번에서 6번 타자 정도의 어떤 그 활약을 좀 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굉장히 이승엽 선수는 그래도 홈런을 이종범 선수보다 2배 정도 두세 배 정도 친다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어쨌든 41개, 뭐 30개, 그러니까 그렇죠. 30개 홈런을 3년 연속 쳤을 정도면은 이승엽 선수의 이 힘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아시아 최고의 타자로서 손색이 없었기 때문에요. 네. 자, 이 두 선수가 같은 시즌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눠볼게요.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 스포츠 레전드 이야기 레전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선수가 함께 KBO 리그 시즌을 보낸 때가 있었는데 이종범 선수가 이승엽 선수보다 시대적으로는 더 앞쪽인 거죠? 예, 93년부터 97년까지 이제 국내 리그에서 뛰었고 이승엽 선수가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때가 공교롭게도 97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97년도에 홈런왕 경쟁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종범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5툴이라고 하잖아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의 주루까지 잘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야구 종목의 특성상 이승엽이 타석에 들어섰는데 우리가 좀 상대에 싫으면 걸으면 되는데 이종범은 걸렀더니 도루로 해서 2루 3루를 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격을 하려고 보니까 또 유격수에서 다 공을 낚아채고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제로 그 당시에 다른 팀 팬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치면은 뭐 잘 치긴 했지만 뭐 상대 팀이라 얄밉긴 하지만 인정한다 이런데 이종범은 이제 안타를 맞고 잊어버릴 만하면 우리 안타를 낚아채고 있고 좀 볼넷을 내줄 때 또 도루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팀 팬들이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이 얘기는 즉슨 같은 팀 팬들 타이거즈 팬들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팬심이 가득답니다. 네. 이종범 선수에서 이승엽 선수 시대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사실 두 선수 다 국민 타자 이런 타이틀이 붙는 게 좀 쉽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꾸준한 면에서 따라오는 선수는 사실 이종범이나 이승엽 선수 다음을 꼽는다고 한다면 그나마 뭐 박병호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저도 뭐 조금 정현호 PD가 얘기한 거에 이제 좀 약간 맛 부딪히면서 이승엽이 얼마나 또 가치 있는지 뭐 이 얘기를 좀 드리자면 그 보통 홈런 타자 하면은 4번 타자, 뭐 이대호 선수도 4번 타자, 뭐 박병호도 뭐 4번 타자, 보통 4번 타자라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승엽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주로 3번 타자를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뭐 예전에 한창 전성기 때 3번 이승엽,
4번에 마혜영, 네. 5번 양준혁. 아. 그러니까 이 클린업 트리오의 무게감은 정말 그 당시에 8개 구단 체제였죠. 이 8개 구단 팀 중에서 가장 강렬했고 지금까지도 회자될 만하고요. 상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고 삼성에게는 정말 소중한 클린업 트리오. 네.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3번 타자로서 홈런왕을 여러 번 했으니까 그런 맞아요. 어떤 홈런왕의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깼다는 그런 면에서 또 이승엽 선수의 가치가 빛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전 선수의 대표팀에서의 활약은 어땠나요? 역시 가장 두 선수 모두 빛났던 순간이 2006년 WBC 때일 텐데 두 선수 모두 베스트 나인에 선정이 됐거든요. 이종범 하면 역시 그 준결승전에서 일본전에서 후지카와를 상대로 터뜨린 2루타. 딱 치는 순간 안타임을 직감하고 손을 번쩍 들면서 만세를 부르고 그 만세 때문에 그 3루에서 좀 아웃이 되긴 했지만 나중에 이제 그 토크쇼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손만 안 들었어도 3루에서 세이프인데 안 들 수가 없었다. 이거는 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손을 안 들 수가 없는 거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WBC 이후에 공교롭게도 이종범의 침체가 시작이 돼요. 이때 이제 토너먼트고 당장 잘 쳐야 되기 때문에 이종범 선수 입장에서는 상체 위주의 좀 약간 단기전에 적합한 타격을 했는데 이게 고착화되다 보니까 장기전인 페널티 레이스에서는 좀 밸런스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 그래서 본인도 2006년 WBC가 가장 찬란한 순간이지만 반대로 좀 가장 아쉬운 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겠지만은 8회에 참 많은 드라마를 썼었죠. 예.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동메달 결정전 때 그때 일본과 경기에서 마스 작가를 상대로 상대 정말 당시 괴물 투수로 불렸던 이 마스 작가를 상대로 2타점 2루타 쳤던 것. 그리고 2006년에 WBC 예선 라운드에서 이 도쿄돔에서 이 일본전에서 1대2로 뒤지고 있던 8회에 투런 홈런 쳤던 것.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4강 일본전에서 1-4-1루 이와세 상대로 5월 투런 홈런. 맞아요. 공교롭게 이렇게 또 3개 대회다 모두 이 야구 대표팀이 당시에 선수들이 좀 병역 면제가 혜택을 받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승엽 선수의 별명이 병역 브로커였다. 합법적인 병역 브로커였죠. 합법적인 병역 브로커였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네. 두 분이 꼽은 대표팀 명경기가 죄다 일본전이네요. 역시 한일전은 지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두 선수가 은퇴를 하게 됩니다. 예. 이승엽 선수는 은퇴 투어도 했잖아요. 그랬죠. 이 KBO 리그 최초의 일이었고요.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잠자리채 선물 이야기, 네 제가 또 잠시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그보다 더 기발했던 이 은퇴 투어 선물이 있었습니다. 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각 구단별로 이 은퇴 투어를 돌면서 각 구단 이제 대표 선수와 감독과 또 구단 관계자 이제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승엽 선수에게 뭐 그동안 이제 그런 수고했다는 그런 의미의 은퇴 투어 선물을 이제 하나씩 다 이제 이승엽 선수한테 전달을 했는데 당시에 이 기아 타이거즈가 선물을 준 게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야구장 좌석을 줬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게 나름 의미가 있는 게 당시에 그 이승엽 선수가 통산 첫 홈런을 친 게 광주 무등 야구장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정확하게 그 좌석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설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됐다. 네,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 좌석을 이제 빼서 맞아요. 그걸 빼가지고 이제 선물을 했고 또 SK 같은 경우에는 3과 6 그러니까 이승엽 선수 등번호가 36번이잖아요. 네, 이 3과 6을 새긴 여행 가방 2개를 또 전달을 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뭐 가장 그 뜻깊었던 은퇴 선물은 홈팀 삼성이 줬던 건데 당시에 이 순금 액자 선물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승엽 선수가 기록했던 베스트 5 홈런을 기념했던 그런 어떤 순금을 새긴 액자를 선물하면서 36번 등번호 영구 결번까지 했었죠. 그렇죠. 네, 이거는 현재 지금 홈구장인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 우측 담장에 또 이 36번이 또 새겨져 있습니다. 네, 하필 또 그 기아는 좌석을 뽑아줬는데 우리 기아 팬인 정현우 PD는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참고로 피홈런을 맞았던 투수가 또 기아의 레전드인 이강철 투수였기 그랬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그만큼 잘했던 선수에게 맞았기 때문에 그것도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좌석은 아직 뽑혀 있나요? 다행히도 이제 챔피언스 필드로 광주 구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 경기장에서 가져온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종범 선수는 은퇴가 예상보다 좀 빠르지 않았나요? 좀 빨랐죠. 이제 국내 복귀 이후에 순항을 하다가 2002년에 그 롯데 김장현 선수한테 광대뼈에 공을 맞는 부상을 당했어요. 맞아요. 그 이후로 좀 검투사 헬멧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섰는데 이 이후로 조금씩 장타율이 낮아지다가 이제 2005년 이후로는 3할과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을 못하면서 노쇠화가 좀 시작되는데 이러다가 2012년에 이제 개막 직전에 은퇴를 선언합니다.
당시에 이제 선동열 감독 이순철 코치랑 면담을 한 이후에 은퇴 선언을 했는데 5월 26일 날 은퇴식을 공식적으로 가졌어요. 이때 이제 시타를 이정우 선수, 지금은 선수지만 당시에 이제 아들이었죠. 그렇죠. 예, 이 이정우 군이 시타를 했는데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좀 이른 은퇴를 하다 보니까 아빠가 예. 당연히 서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당시에 좀 어린 마음에 홈페이지에 기아가 싫어 막 이런 것도 써놓고 그래가지고 예, 그만큼 이제 이종범 선수의 은퇴를 저도 팬이었지만 좀 마음도 아팠고 이른 은퇴였다. 그래서 모두가 아쉬워했죠. 그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은 정말 이정우 선수의 이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그 스윙에서 그게 뭐 아쉬움이 있습니다. 느껴져요. 네, 네. 표정 관리가 안 되던 시절이었군요. 네. 근데 진짜 이정우 선수 때문에 맞아요. 계속 이종범 전 선수는 뭐 회자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이정우 선수는 어릴 때부터 기아 팬들, 타이거즈 팬들한테 관심이 있었는데 흔히들 이제 이종범 선수가 은퇴를 하는 바람에 이정우가 휘문중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이 이정우의 동생인 이제 이종범 선수의 딸이 예원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서울에 있는. 그러면서 이사를 간 거라서 네. 뭐 이게 뭐 타이거즈 구단에서 뭐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종범 선수는 야구하는 걸 계속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제 이 이종범 선수가 해외 전지훈련을 간 사이에 이정우 선수랑 어머니랑 짜고 몰래 전학을 갔어요. 야구부가 있는 서석초등학교로. 네. 그러면서 이제 몰래 야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희 스포츠에도 예전에 한번 나와서 이정우 그렇죠, 선수에 그렇죠. 대한 그랬죠. 네,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아들 이정우가 네. 아빠 이종범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비교는 의미가 없는 게 아직 이종범 선수가 입단할 때 나이도 되지 않았어요. 이정우 선수는. 그래서 이종범 선수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남들이 비교한다 해서 흔들리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아직 그 나이도 안 됐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하나는 이미 넘어섰어요. 왜냐하면 이종범이 못한 신인왕을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분에서 넘어섰다 보고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안타랑 득점 정도. 왜냐하면은 안타 페이스랑 득점 페이스만 지금 보면은 이종범 선수의 옛날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확실한 거는 기록의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요. 네. 뭐 이 경험이라든가 경험은 어쨌든 빨리 프로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정우 선수가 앞으로 또 이 아버지 이종범 당시 선수가 했던 네. 그런 것보다가 굉장히 더 체계적인 그런 관리를 받으면서 또 20대 후반에 조금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는 또 해외 진출도 한번 해보면은 좀 또 어떨까. 그렇죠. 네, 그런 또 좀 욕심도 한번 가져보만 네. 할 것 같아요. 네. 이승엽 선수 아들은 야구 안 합니까? 두 아들이 있죠. 네. 그 2005년에 태어난 은혁군 그리고 2011년에 태어난 은준군이 있는데 첫째는 야구를 잠깐 했어요. 경산의 그 리틀 야구단에서 활약을 했고 그 본인 아버지의 그 등번호 36번 달고 그것도 1루수로 활약을 했다고 해요. 심지어 왼손잡이입니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나름대로 왼손잡이고 거기에 뭐 이승엽 선수가 한때 뭐 그런 얘기도 했었죠. 뭐 타격에 소질이 있다 아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그 중학교 3학년인데 야구를 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3학년인 이 둘째 은준군이 하게 될지 네,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아직 그 베일에 쌓여 있네요. 그렇죠. 네. 첫째는 왜 그만뒀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2017년도 올스타전 때 시구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거 네. 던지는 거 보면 폼이 진짜 예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제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걸로. 네,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걸로. 네. 좋은 미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종범과 이승엽 두 레전드의 이야기 레전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오후 8시 30분 잊지 마세요. 김종현의 스포츠.